저는 모든 세상의 제품이 다 쓰레기일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제품이 다 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판매자들은 내 제품에 대한 단점을 많이 봐요. 왜? 자신 없으니까. 그런 사고로는 사실 자본주의에서 잘 벌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라는 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집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장점에 집중해야죠. 정말 아무 별 볼일 없는 백수들 데리고 모아서 아이돌 만들어가지고 막 몇백억 가치, 몇천억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 왜 본인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한없이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급 뭐 최저시급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마라라고 합니다. 말아요. 네, 마라탕을 좋아해서 아, 네, 들어오시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식품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즌 가끔 하고 있고 네.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출 1000 정도? 그럼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 1000일 때? 식품이면? 400에서 500 정도. 높네요. 아니에요. 제조하시나요? 네네. 수입도 그러면 직접 하고 수입- 제조하고 수요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로 어떤 부분이 고민이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식품 자체가 인기가 되게 변동폭이 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식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몰 비용이 커서 그런지 네. 다른데 자꾸 시선이 안 가고 네. 다른 거는 이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즌을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제 방향이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식품은 정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좋아요.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2018년 3월부터 이제 만나서 네. 했으니까 이제 4년 넘어. 아니, 만나서라고 하면 뭔가 오해하실 것 같은데. 교육 그때 들으시고. 네네. 네네네. 한 3, 4년 정도? 네. 네, 그 정도 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서 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지금부터 그럼 편하게 질문 주시죠. 제가 이제 식품을 네.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때 결핍이 너무 심했었고 네. 이게 딱 잘 맞아 떨어져서 마침 또 인기가 되게 있던 식품이었고 네네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인기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때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로 잡고 막 하다가 이제 막 경찰서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신고받아서? 네.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걸리면 저는 이제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그 과대광 고래요? 그러니까는 뭐 키워드 쓴 것도 되게 쪽 별거 아니었는데도 많이 이렇게 신고를 먹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이게 두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통기한이 사실 좀 임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탈출구가 있을까 이게 되게 많이 고민됐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인 거죠? 이분이 파셨던 게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네, 그런 거였는데, 그때 한창 붐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어디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붐이 되는 이유가, 콘텐츠를 소모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방송사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현미가 몸에 좋습니다. 이런 말은, 이슈가 되지 않잖아요. 방송도 많이 보지 않고, 그런 관련된 제품들이 소모되지도 않고, PPL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이를테면 새싹볼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이 들었을 때 좀 생소한 거 그런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외국에서 잘 팔리는 것들도 가져와서 이게 되게 괜찮다 라고 말을 해야 방송국은 이득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에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 노력이 이제 내가 노력해서 모으기보다는 이제 모아지는 흐름에 내가 합류했다가 맞거든요. 네. 그럼 그 흐름이 없어지면 나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 내가 모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으는 능력을 그렇게 막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내 능력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인데 네. 그런 흐름이 올라오는 거를 계속 소싱하는 거. 그때 당시에는 되게 흐름이 무서웠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온 또 다른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리소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기민하게 찾아가지고 올리는 방법. 네. 그럼 내가 모으지 않아도 흐름 안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으기 능력을 키우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하는 거는 흐름에 계속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다시 떨어질 때는 또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네. 그거 이후로 몇 개 정도를 진행하셨어요? 제품을? 지금 하고 나서 했는데 그렇게 두 가지인데 네. 그거 이후로. 그거 이유는 없어요. 두 개만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거 촬영할 때도 얘기하지만 네. 수익이 낮은 분들은 몇 개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해? 안 한 거잖아요. 정말 못 한 거예요? 누가 하면 막 죽인다고 막 이렇게 칼 들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을 쭉 한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측근 중에서도 매일 신고받아요. 거의 매달 경찰서 가고. 근데 안 쫄아요. 꺼져 그냥 하면 되지.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내가 돌파할 부분이지 그냥 내가 물건을 팔지 못하는 그 난관은 아니거든요. 그냥 해프닝일 뿐이지. 근데 이게 어디서 갈리냐면 내 깜냥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게 내가 못 파는 이유가 돼버려요. 이게 식품 쪽을 팔거나 좀 예민한 의료 관련된 쪽을 파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문제를 겪으면서 벌어요. 나중에는 그게 무뎌져서 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다음 거를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수익이 좀 높게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라님이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질문을 비슷해요. 저 돈 벌까요 말까요? 그거를 자신한테 묻는 거죠. 저도 묻고 싶어요.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벌고 싶은데 계속 방해받는 거 같아요.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를 누군가가 응원하면서 와 너 잘 벌어라 막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 뺏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의 심리도 우리는 이해해요. 왜냐면 내가 많이 잘 팔다가 누가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잘 팔면 기분 좀 별로죠. 네. 본인은 그러면서 누군가의 그런 심리도 이해해줘야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이길 수는 없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를 보여준다면 그런 것들도 좀 더 줄어들겠죠. 네. 그런 거랑 부딪혀서 이기는 게 저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메인으로 쭉 가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메이드 시킨 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저는 뭔가 그런 거에 지치셨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정도까지 하면서 벌고 싶진 않다를 이제 자신과의 대화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맞죠. 왜냐면 똑같은 상황일 때 건강기능으로 시작하셔서 아이씨 그딴 게 어딨어라고 부딪혀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서 지금 뭐 50억 100억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초반은 다 똑같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영역에서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신고를 받고 내가 이제 위협을 받아도 내가 그냥 얻는 게 크면 하는 거고, 나는 깜냥이 그거밖에 안 돼, 나는 못하겠어, 쫄았어, 이러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어쩌면 깡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잘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런 식품에 대해서 약간 정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죠. 그런 이제 시즌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풍기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잘 나갔었거든요. 제가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지금 아직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그만둘까? 근데 이제 엠구님하고 만나면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좋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재판까지 이제 제조하면서 가지 않은 사람과 간 사람을 보면 간 사람이 훨씬 더 앞으로는 좀 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영역을 잘 파악하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되죠. 마음을 많이 썼을까봐. 근데 그것들이 내가 앞길을 막는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날 도와주는 애들이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딴 거를 더 잘 팔 수 있는 지금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기본적으로 쭉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익 한 월천 정도는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딴 걸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본주의에서는 돈 버는 거에 있어서 굳이 양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쭉 스테디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죠. 그걸 왜 버려요? 만약에 정말 정념이 떨어져 나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꼼꼼하게 못 점검한 탓이죠. 이런 거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문제 없던데, 이쪽으로 하면 좀 더 신고 안 들어올 수 있게 막을 수 있던데, 이런 것들이 다 가이드가 나와 있었어야죠. 그래야 남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 진입장벽도 칠 수 있고, 나는 사실 외부에서는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받는 타격은 없고,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쌓아놓으셨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는다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이 뭐 문제가 돼도 벌금 좀 나오는 건데, 글쎄요, 만약에 내가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은 다 신고하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신고하면 계속 시정 요청을 해야 되고, 네. 계속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어떤 물리적인 피해 없이, 그리고 정신적인 타격 없이 넘어가는 지혜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건강식 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분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정도도 없이 어떻게 돈 법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버는 분들.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오히려 걱정을 해요. 괜찮냐 그랬더니, 앵무님 이 정도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돈 법니까? 앵무님 너무 약해지셨네, 뭐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월천 순수익으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시즌은 무조건 해야 돼요. 시즌은 뭐 그냥 이득이 너무 커가지고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이번 겨울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10월 말까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큰 줄기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제 마인드를 그렇게 네. 강하게 먹고, 그 인기가 떨어진 식품이고 가격도 좀 비싼 편인데 어떻게 제일 좋은 루트로 팔 수 있을지. 인기가 떨어지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어도 그 제품의 효능을 찾는 결핍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어디 좋을 것 같은 그거를 이제 결핍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당길 수 있는 거죠. 다래끼가 난 사람들이 무조건 낫는다거나 새로운 결핍과 타겟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시도들을 거의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원래 그게 좋다는 애들 것만 그냥 물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제품이 원래 갖고 있는 그 타겟한테만. 근데 그걸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길 쓰지 않았던 새로운 플랫폼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타겟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40대? 네, 10대, 20대가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거를 20대한테 팔 수도 있다고 봐요. 여드름 같은 경우를 자극한다면.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들과 그런 것들이 먹힐 때 실제로 그게 작용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여드름은 40대 폐렴보다도 일시적인 결핍이 높아요. 폐렴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여드름보다. 근데 이 10대, 20대한테 여드름이 보여지는 어떤 그 문제점? 결핍, 이거는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특히나 되게 예쁜 여학생이고 되게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남학생한테 좋아하는. 근데 내가 여드름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고, 뭐 걔가 나를 이제 여드름으로 놀렸어, 뭐 이러면 그 여드름이라는 거 자체의 결핍이 너무 큰 거죠. 그럼 뭘 해보고 싶어, 자꾸 이 여드름에 좋은 거를. 근데 자꾸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피부과 가서 짜는 거? 밖에는 없어. 그럴 때 뭔가 궁극적으로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대안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 뭐 10만원 미만이라면 당연히 사볼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매칭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어야 돼요. 블로그나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일단 그 타겟과 결핍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먼저예요.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디 있을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을지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이 좀 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은 또 어딜까? 그거를 내가 키워드로 찾을 때는 블로그로 접근하는 거고, 그런 거 모임 플랫폼으로 할 때는 카페로 하는 거죠. 근데 블로그로 하는 거는 키워드가 이제 상위 노출돼야 되고 이런 소모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여있는 곳에서 글을 쓰는 거는 소모되는 게 없죠. 그럼 여드름이 있는 학생들, 그 여드름이 결핍이 되게 깊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이럴을 많이 하지 않는 곳일수록 좋고. 그리고 남학생이 결핍이 깊을까요? 여학생이 깊을까요, 여드름은? 여학생. 네, 여학생이 어디 있냐고요? 학교.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떤 커뮤니티나 카페 뭐 이런 데 있냐고요. 그런 거 30분만 검색해봐도 나오거든요. 그런 데에서 여드름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그거는 그냥 글 한 번만 써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가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카페들이 우리나라에 1000개, 10,000개도 넘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들 여드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모여있는 거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어쩌면 내가 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진짜 자연스럽게 쓰는 건 좀 자신이 있는데 네. 땡기는 건 되게 대신 없어요.
예전만큼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다 의심 많이 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으셨었거든요. 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그거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에 대해서 자신 없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되게 싫어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기가 애가 있는데 제 애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좀 애가 머리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제품과 모든 알이 사실 다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보이는 스피커가 100만 원짜리예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그 많은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쁘네. 그래? 스피커가 예쁠 필요가 있습니까? 100만 원이나 할 정도로? 그럴 필요 없거든요. 네. 저 선반이 한 60만 원이에요. 그럴만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많이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파는 것 뿐이에요. 그럴 필요 없죠.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죠. 이 스피커는 뭐 어쩌고저쩌고 음질, 솔직히 저 8만 원짜리랑 비교해도 음질 차이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근데 브랜드명을 붙이면서 엄청 비싸게 판단 말이죠. 그쵸. 그 누군가는 진짜 그럴듯하다. 그리고 이제 비싼 집엔 이런 게 있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저는 모든 세상의 제품이 다 쓰레기일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제품이 다 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판매자들은 내 제품에 대한 단점을 많이 봐요. 왜? 자신 없으니까. 그런 사고로는 사실 자본주의에서 잘 벌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라는 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집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장점에 집중해야죠. 정말 아무 별 볼일 없는 백수들 데리고 모아서 아이돌 만들어가지고 막 몇백억 가치, 몇천억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 왜 본인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한없이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급 최저시급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본인이 못생겨서? 그 외모라는 거는 어떤 현장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어떤 현장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자신의 단점만 생각하는 건 되게 좋지 못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예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고 그리고 시즌이든 뭐든 제품을 새로 가져왔을 때는 그 장점들을 나열해서 가치 더하기 잘 한 다음에 다른 경쟁 제품들이나 그 카테고리에서 프레임 분리를 잘 해서 내가 판매하는 그런 시도들을 몇 번 돌리셔야 돼요, 사이클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간 대비해서 많이 사이클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를 돌려야 돼요.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 시도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감정들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만약에 새로운 시즌 제품으로 내가 한 달에 3억씩 벌어요. 재판이고 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진다니까. 그냥 관여도 낮아져요. 그냥 버려. 그냥 한 달에 다른 걸로 3억을 순수익으로 벌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갔어야 되는데 완전 우리는 거기서 정체됐어요. 마이너스한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식품 버리면 돼요. 그냥 식품은 지금 정도로 홀딩 해놓고 다른 거를 막 시도하시면 돼요. 누가 태어났을 때 너는 식품으로만 벌어라 이렇게 소명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재고 때문에 제가 재고 처리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딴 걸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이거 그냥 재고로 다 버려도 돼요. 내가 지금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재고가 되게 중요해진 거지. 사실 수익이 딴 데서 많이 나온다면 굳이 이거에 관여도를 높일 필요 없는 거죠.